아이돌 모노가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소비 시스템의 새로운 아이돌 프로젝트 픽스팟이 2025년 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소비 시스템 내에는 현재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아이돌 프로젝트 카와이 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픽스팟을 따로 설립을 했어요. 아마도 전략을 따로 쓰겠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카와이 랩이랑은 다른 길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멤버를 공개를 했는데 카와이 랩의 하위 팀으로 두기에는 멤버들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 팀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따로 가는 게 좋아 보이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현재 카와라보는 후르츠 지퍼가 계속 잘 나가고 엄청 잘 나가고 현재 아이돌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팀 꼽으라고 하면은 거의 첫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잘 나가고 있는데 사이타마 슈퍼아리나 공연 예정도 내놨고 또 카와이 랩의 네 번째 팀인 큐티 스트릿이 최근에 작년 말부터 몇몇 지표에서 후르츠 지퍼를 앞서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와이 랩은 후르츠 지퍼 이후에 캔디 튠, 스위스테디 이렇게 팀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두 팀들은 그만큼 비슷하진 않았어요.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해도 세대 차이가 확연히 있었는데 큐티 스트릿은 후르츠 지퍼랑 약간의 경력 차이, 나이 차이 외에는 타겟층이 너무 겹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처음부터. 그렇다 보니까 카와이 랩에서 한 팀을 더하기도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었고 지금쯤 와서는 다른 길을 가려면은 어느 정도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할 팀은 픽스팟이 설립되고 첫 팀으로 발표된 파보미입니다. 카와이 랩이랑은 다른 길을 가고 싶어서 프로젝트도 따로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카와이 랩 메이트에서 멤버 둘을 데려와서 파보미의 멤버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첫 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재풀 정도는 공유를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오갈 수 있는 정도는 이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일정이 나온 게 4월 10일 마키마치리에서 프리 데뷔, 4월 22일 스포티파이 OST에서 데뷔 라이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키마츠리는 아소비 시스템 산하의 팀들과는 인연이 꽤 깊고 최근 들어서 조금 아이돌 잡지로 변질됐다고 판을 받기도 하는 잡지긴 한데 그만큼 아이돌들이랑 밀착이 된 잡지죠. 마키에서도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느낌으로 프리 데뷔를 마키마츠리에서 한다는 것 같고 스포티파이 OST 캐파가 1300명 정도 되는 공연장인데 신인 그룹이 데뷔 라이브를 하는 것 치고는 꽤 큰 편이죠. 꽤 크지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 믿는 구석 중 하나는 지금 잘 나가는 아소비 시스템의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멤버들의 인기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를 한 명씩 살펴보면 발표된 순서대로 볼게요. 처음 발표된 멤버는 오노데라 아즈사. 2024년 11월 해산한 마시로나 캔버스의 센터. 어디 갈지 계속 궁금했죠. 아이돌 활동을 계속 할 거라고는 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약간은 의외죠. 아소비 시스템으로 간 게 그만큼 시로켠이 활동하던 영역이랑은 많이 다른 곳으로 가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시로켠 활동을 하면서 한계치를 맛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시로켠이라는 팀 자체가 무대 아래의 난동에 기반을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 난동으로 인해서 꽤 많은 여성 팬을 잃기도 했죠. 무대 아래서 막 양옆으로 움직이고 리프트하고 난리피는 팀들은 여성 팬들이 대부분은 떨어져 나갑니다. 제일 돈 되는 층, 그러니까 조용히 공연 보고 돈 쓰고 가는 층이 중년 남성층,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한 3, 40대까지 가는 여성층 팬들이 제일 무해하게 돈을 잘 쓰고 가는 층인데 대개 무대 아래서 난동이 심하면은 팬층의 고정이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난리피는 동안 다 날아갑니다. 다른 돈 잘 쓰는 팬층들. 이런 타입의 팀 중에 거의 끝판왕으로 갔던 게 마시로나 캔버스였고 아마 해산 발표하기 전에 시로켠의 공연을 보러 간 사람들은 그 상황을 좀 생생하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정반대에 있는 아소비 시스템의 아이돌 팀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죠? 팬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도 엄청나게 제어를 하고 살짝살짝 홀이나 부채에다 메시지 써서 막 이렇게 흔드는 정도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마시로나 캔버스의 팬들이 여기에 얼마나 남을지는 아직 의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노데라 아즈사를 영입해서 팀의 중심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꽤 영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마키와의 협력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패션 모델로의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라비아는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라거나 분명히 여성 팬이 많이 생길 여력이 있는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팀에 가려서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이
이후에는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검증이 됐으니까요. 뭐라도 할 수 있고 무대라거나 음악이라거나 어디 하나 빠지는 능력치가 없는 멤버기도 해서 꿈을 이루러 간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팀에서는 큰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무난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곡이 좋아야겠죠. 이 다음에 나오는 지금 발표된 7명 중에서는 제일 무게감 있고 아직 예상은 할 수 없지만 팀의 중심으로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멤버는 아베카렌. 활동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어요. 2015년 4월 호이리 무스메에 가입하면서 데뷔를 했고 오바프, 마이마이 활동을 해오고 2024년 9월에 하와이 랩메이트에 가입을 하면서 어느 팀에 들어갈지 기대를 했지만 큐티 스트릿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후에 사라지나 했지만 빠보미 멤버로 발표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입을 위해서 잠깐 쉬던 기간을 제외하면은 계속 아이돌 활동을 해왔어요. 또 3개 팀을 거치고 하와이 랩메이트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키가 170 정도 되는 장신인 멤버고 여러 팀에 활동한 데 비해서는 하코이리 무스메 이후의 활동은 조금 그렇게 인기팀 활동은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누데라 아지사에 비해서는 많이 무게감이 떨어지고 보통 팀을 구성할 때 서브로 보조할 멤버들을 잘 꾸리는 게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경력을 무난히 해왔다는 것 자체로도 안정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멤버는 카와기시 루나입니다. 프로듀스 101 재팬걸스 출전자였고 프로듀스 101 재팬걸스 출신 중에 지금 하와이랩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큐티 스트릿의 사쿠라바 하루카가 제일 먼저 비교 대상으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룰을 바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사쿠라바 하루카는 파이널리스트까지 갔고 그만큼 인기가 있는 상태에서 큐티 스트릿으로 넘어온 덕분에 크게 팀이 주목받는데 도움이 됐고 지금도 팀에서 가장 인기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카와기시 루나는 3차 탈락자예요. 그만큼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인기가. 이 프로듀스 101 출전 전에 경력들이 오히려 좀 더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토요대학 출신으로 프레시 캠퍼스 컨테스트 심사위원 특별상 쇼룸과 잡지인 비스가 함께 개최한 오디션에서 그랑프리 그리고 요미우리 자이언츠 마스코트걸 2022년 멤버. 이 앞에 활동 내역이 여성 팬들을 많이 모을 레벨의 경력들이에요. 이게 남자 팬 여자 팬을 가리는 게 웃기긴 한데 안 분돼 있다고 해야 되나? 다른 카와이 랩 팀들을 봐도 그렇고 최근 떠오른 팀들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레벨 이상 천장을 뚫어가려면은 여성 팬들이 많이 붙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이런 멤버들이 항상 필요하고 어느 팀이건 이런 멤버들을 요새 한두 명씩 꼭 집어넣어요. 잡지에 모델을 한다거나 남자 팬들이 보는 영역이 아니라 여성 팬들이 보는 영역에 시선 안에 들어가는 멤버들이 있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 지상파 출연 같은 것도 꽤 크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보다는 롤모델로 삼고 싶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으로 공개된 멤버는 세노마린. 세노마린은 사실 다시 아이돌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기가 힘든 멤버이긴 했죠. 세노마린이 제일 유명했던 건 2024년 10월 스플라슈에서 생탄제 공연을 한 날 다음날 제명 공지가 올라와서 제일 유명해졌죠. 생탄제 공연을 하고 밤새 팬들과 특전회를 하고 새벽 5시쯤에 그 특전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팀 공식 계정에서 제명 공지가 올라옵니다. 팬들을 새벽까지 뜯어먹고서 이제 다 뜯어먹었으니까 멤버 제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슬라슈 여론이 엄청 안 좋아졌죠. 마지막 거의 팬들을 바닥까지 긁어먹은 사건이었으니까 이 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일도 없었는데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흔하게 쓰지만 진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너무 팬들을 심하게 대우한 역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심했어요. 그렇게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새벽까지 생일 축하하고 얘기하고 좋은 기억을 남기고 이제 새벽까지 봤으니까 돌아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추억을 회상할 때쯤에 이제 멤버를 제명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세노마린 생탄제 2024년 10월에 있었던 그날의 일은 아마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냥 재밌게 봤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겠지만 뭐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또 다시 활동을 하면은 그날의 기억을 좋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멤버는 마루야마 라나. 이분은 이 앞에 활동 경력이 거의 업무하다시피 해서 처음에 멤버 공개를 할 때 목소리와 뒷모습 정도만 영상으로 공개를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저도 고를 만한 게 아이돌 활동은커녕 무대에도 선 적이 없는 멤버라 몰랐죠. 당연히 몰랐고 활동 경력만 보면은 주니어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모델 활동을 이어가고 미스 일본 콘테스트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가면서 그쪽 태클을 타고 올라왔어요. 모델 활동을 하다가 미스 일본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머니랑 함께 인종오피로 쇼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와이랩메이트에 들어간 것도 없었고 이런 활동 내역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가려져 있어요. 아이돌로 넘어오는 그 루트들이 있거든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넘어오던지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한 후에 넘어오던지. 그런데 그런 루트를 타지 않고 모델에서 연기자 루트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거라 아직도 많이 베일에 쌓여있는 멤버입니다. 무대에 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기존 정보가 많이 없는데 근데 멤버의 결로만 보면은 앞에 카와기시 루나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발표한 멤버들 라인업을 보면은 오노데라 아즈사, 아베카렌, 카와기시 루나 그리고 마루야마 라나까지 비교적 아이돌 치고는 키가 크고 모델 활동을 할 수 있는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정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멤버 마이카와 미오카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루르네주 활동을 한 게 제일 굵직한 활동이었습니다. 마이카와 미오카는 그라비아 활동이 제일 중심이 되던 멤버였고 팀에서 한두 명씩은 늘 그라비아 담당들이 있는 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카와 미오카 뿐만 아니라 앞에 발표한 세노마린 또 오노데라 아즈사 이 세 명의 멤버는 이전부터 그라비아 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 활동에도 필요하면 나서지 않을까 예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멤버는 나카모토 코마리입니다. 2015년 10월 플레이볼스 2기 멤버로 합류하면서 데뷔를 했고 2018년 9월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해시태그 레코드 제로이치 패밀리아의 네 번째 팀 무브의 결성 멤버로 시작을 해서 2024년 10월 1년 반의 활동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 플레이볼스 자체가 굉장히 체력전이 강했던 팀이기 때문에 활동이 힘들어서 그만둔 멤버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도 했고 대신에 재밌었어요. 이렇게 야구에 진심이던 아이돌 팀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야구라는 주제만큼은 최고의 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공연을 거의 뭐 스포츠 경기처럼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 떨어졌죠. 팀 내 멤버들이. 좋은 도전이었고 좋은 컨셉이긴 했지만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무브는 활동을 꽤 괜찮게 했죠. 지금도 히메노 히나노, 이시하라 사키 같은 중심 멤버들은 꽤 잘 나가고 있고 나카모토 코마리가 가진 그 포텐에 비해서 무브에서 너무 역할을 좀 못 받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을 좀 시켜줄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요요에서 넘어온 두 멤버 그리고 제로이치 패밀리아에서 활동을 해온 멤버들에 비해서는 역할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래서 졸업했다는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무대를 볼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제로이치 패밀리아 팀들 자체가 공연도 웬만큼 하고 팀마다 인기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조명을 많이 받는 편이기도 했지만 그 인기나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멤버들이 얼마나 지금 역할을 분담할지 아직 모르니까 예상을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보다는 많은 롤을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멤버 소개는 다 됐고요. 아소비 시스템이라는 든든한 회사를 뒤에 두고 시작을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빠보미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를 시킬지 좀 궁금해요. 항상 중요한 게 데뷔 후에 처음 한 3, 4곡 정도에서 거의 이후 활동이 간판이 나거든요. 여기서 승부가 나주면은 예상보다도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팀이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다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보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노데라 아즈사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팀 또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고 다음 이야기가 준비가 되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